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페이스북으로 질문이 있어갖고 저도 한번 공부하는 셈 치고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한 거지만 혹시 당황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가끔 저도 지금 파상관제인으로 일반 민사법원, 지금 물론 회생법원에도 이제 민사부가 생겼고, 올해는 이제 전담 확정재판부가 지금 파산은 안 하고 아예 조사확정재판만 진행하는 재판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있든 없든 당사자들도 소송 진행 중에 갑자기 일방 당사자가 특히 피고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회사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게 채권자 취소 소송, 채권자 대의 소송만 수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대여금이라든가 물품 대금,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모든 양수금 청구, 이런 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 효과가 있는지, 특히 피고가 파산됐을 때 이 조사확정재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돈 달라는 얘기죠. 소개속 중 원고 회사가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회생은 파산으로 읽어도 됩니다.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받았다면, 회생은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다면 계속 중이던 소위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 입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사안은 약간 좀 복잡하지만 앞에 있는 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조사확정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조사확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금 매도님을 확정한다 라는 취지로 이제 적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소제기 시 청구 취지는 피고 B는 원고 회사 A에게, 그냥 피고 B는 원고에게 용역비 1000만원을 지급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피고 B가 A를 상대로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B를 상대로 1000만원, B는 A를 상대로 반소로서 1억원을 달라는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제 심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1심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은 본소 1000만원은 전액 이용하라. 그러니까 A가 이긴 거죠. B는 진 겁니다. 본소에서는. 다만 반소에서는 30%가 이용됐습니다. 그러니까 A는 B에게 30%, 1억원에 30%니까 3000만원을 지급하라. A도 이기고 B도 이기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죠. A는 본소 전액 승소하고 B는 반소는 1억 청구했는데 30%만 이용됐죠. 그럼 30%만 이긴 겁니다. 실질은 더 많이 이긴 것 같아도. 원고는 반소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반소 패소했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반소 일부 승소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소는 다투지 않음, 반소 청구의 50% 이상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그래서 본소 판결금은 1000만원이죠. 가압류되어 피고가 공탁함. 그러니까 원고가 항소한 거는 본소에 대해서 항소한 게 아닙니다. 본소 판결금은 가압류되어 피고가 1000만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반소 판결금, 승소 판결은 3000만원이라고 그랬죠. 피고가 가집행을 했습니다. 이 가집행이 참 최근에 가집행에 대한 얽힌 걸 여기서 잠깐 언급하면, 가집행은 가집행 하더라도
가집행을 시작을 하지 않아도 가집행 당하는 사람이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한번 옛날에 당해봐갖고 회사 대 회사 소송에서 저희가 뭐 일부 승소라도 해서 한 1억 얼마를 이겼습니다. 한 3억 청구했는데 30% 이겨서, 저희는 중소기업이죠. 아쉬운 대로 저 대기업 상대로 이제, 근데 그 대기업은 항소를 했어요. 저희도 이제 뭐 일부 불만이 있어서 항소했는데 일단 그 돈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집행을 했더니 이미 집행정지를 딱 해놓고 공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기업은 대단하다라는 걸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본수 판결은 가압류대 피고가 공탁했고 반수 판결은 피고가 가집행했습니다. 서로 이제 집행을 한 거죠, 사실은. 항소심 중 원고회사 A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은 아마 신청 중이었나 봐요. 관리인은 요즘 본인 관리라 그러죠. 이걸 DIP라 그럽니다. 다이렉트 DIP. 본인이 관리인으로 되는 거. A 대표이사 홍길동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B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되어 있어야죠. 1000만원. 관리인 홍길동이 소송 수개함. 이거는 이제 대표인 관리인이 소송을 수개합니다. 재판부는 청구 취지를 변경하라. 채권 확정이소를 검토해봐라. 이분이 이제 질문한 거는 이런 게 왔는데 이제 A하고 B 대리인이 있죠. A는 관리인이고 B 쪽에 서신 분은 뭐 변호사 내지 이제 회사의 실무자. 이런 상황에서 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요? 채권 확정의 소는 회생, 파산, 채권자가 회생 또는 파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걸 알고 있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맞지요? 맞는지요? 재판장이 넌지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피고 측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피고 측에게 얘기한 겁니다. 피고 측. A가 회생이 됐죠. 근데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는 A에 대해서는 회생회사 A에 대해서 혹은 파산회사 A에 대해서는 이 B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 소송에서 개별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회생에서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채권 조사, 채권 시부인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판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B 말고 다른 뭐 A의 채권자 C, D, E, F, G가 있다고 합시다. C, D, E, F, G가 있으면 그 C, D, E, F, G는 이미 회생회사, 회생계획 안에 채권 시부인에서 채권이 맞는지 틀리는지 인정되는지 부인해야 되는지 채권 시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자는 정확한지 그거를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뭡니까? A에 대해서 A와 B가 소송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는 시부인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절차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잖아요. 그럴 때는 A와 B의 소송, 이 지금 반소를 이용해서 B가 A에 대한 채권이 얼마임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피고가 회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가 쌍방 항소 중이므로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 대상이 되므로 조사 확정 취지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뒤에 거는 뭐 피고는 50%의 원함으로 전액 항소를 하였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1억 원임을 확정한다. 이게 이제 주문 형태로 되어 있죠. 라고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소죠. 결국 공탁을 안 했으면 상계항변도 쟁점이었을 텐데 이미 공탁해서 무의미할 할 것 같고, A는 상소심 전액 승소 대비해서 가지금을 반환 청구도 이게 보통 하는 것 같죠. 요게 난타전의 모양새이나 결국은 쟁점은
이제 심플합니다. 이거를 지금 알 수 있는 게 이 채권에 대한 그 수계,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민사재판 실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5판. 이번에 아주 새로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어렵죠.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도 어렵고. 하여튼 바이블입니다. 이거는 개인 파산, 법인 파산 실무, 뭐 모든 걸 규율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수계를 어떻게 하고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셔서 본안 소송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그 본안 소송에서 특히 피고가, 의무자인 피고가 파산 선고됐을 때 그 원고의 소송은 수계가 되고 조사확정 재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도 일반 민사법원이면 이송을 해야 됩니다. 얼로 파산법원, 관할하는 회생 파산법원, 각 도청 소지지 있는 법원으로, 예를 들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있던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렇게 본원 관할로 모든 파산회생 관할은 서울을 제외하고 다 본원 관할입니다. 예외는 이제 의정부지방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서울 동서남북, 얘는 회생법원 관할이 아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모든 회생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확정 재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그 법원에다가 한 달 이내에 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조사확정 재판과 관련된 민사와 민사소송 중 당사자 일방 중 특히 피고가 파산 내지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그 민사소송을 어떻게 채권 조사확정 재판으로 변경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